플로리다주에서 60대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주민들이 온몸으로 막아 운전자를 구해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물가 상승에 따른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400 상당의 주유비 지원을 비롯해 렌트비, 전기요금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를 상징하는 두건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가 소셜미디어의 증오범죄 발언 등과 관련한 컨텐츠 검열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왕복 10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운전을 하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온몸으로 제지해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 보인턴 비치의 한 교차로. 갑자기 신호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반대편 차선으로 가로지르기 시작합니다. 옆 차선에서 차를 몰던 직장 동료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달려와 황급히 창문을 두드려 보지만 문은 잠겨 있고 운전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상황의 심각함을 알아챈 주변 운전자와 시민들이 앞다투어 달려와 차를 막기 시작합니다. We have an elderly woman that is unconscious at the wheel. We got about 3 or 4 people holding her car. 창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주민들은 주변에서 아령을 들고 와 창문을 깨뜨렸고 그제서야 운전석 문을 열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출한 후 구급차가 올 때까지 보살폈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는 운전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이 오면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ank you so muc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wish I was a millionaire so I could buy y'all a boat. 위험한 순간 온몸을 던져 차를 막아 세운 시민들의 영상이 공개되자 SNS상에선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라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구조에 뛰어든 시민들을 찾아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400 가스 리베이트 지급안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구제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400의 체크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에 $27억, 수도와 전기요금 지원에 $14억 지원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병원과 양로시설 의료인들에게 $1,500를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료와 프리스쿨과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7억 5천만 규모의 무료 대중교통 예산도 들어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세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975억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번 대규모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로 알려진 KKK의 두건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뉴캐슬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교내 교실에서 수업 도중 KKK 두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두건은 8학년 학생 3명이 미국 역사 수업 프로젝트를 위해 직접 제작해 전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사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 one item that they brought in was an item that just represented terror and murder and just division. I feel like you should still put yourself in other people's shoes because like someone may think that it's offensive. 한편 교육부는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주민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컨텐츠를 차단 삭제당했을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텍사스주 제5순회항소법원은 주의회를 통과한 HB20 법안을 합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HB20은 폭력이나 선동, 증오 발언 등을 이유로 소셜미디어의 컨텐츠 차단을 검열로 규정하고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1심 지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앞으로 소셜미디어의 컨텐츠 여과, 감시 활동이 중단되면서 스팸 컨텐츠나 음란물, 증오 발언 등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들이 새로운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면서 연쇄적 소송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벤츠 자동차가 미국에서 29만여 대 SUV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벤츠 차량은 부식된 브레이크로 인해 제동 능력에 영향을 받아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은 운전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제작된 ML과 GL, R 클래스 모델이며 해당 모델들은 현재 모두 단종된 상태입니다. 벤츠 측은 차량 소유주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부식이 진행되지 않은 차량은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주행할 수 있지만 부식이 진행된 차량은 추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또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수리를 받지 않으면 2년 후 다시 딜러를 방문해야 하고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브레이크 부스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한편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과 관련된 사고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백신을 비롯한 방역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보건 상황이 열악한 북한을 향한 인도적 지원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북한은 그제 하루에만 발열 환자가 18,000여 명 발생했다고 밝힌 이후 아직까진 추가 코로나 환자 현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데다 열악한 보건 상황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CNN 방송도 북한이 어떠한 백신도 받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의 제로 백신 상황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백신과 진단키트, 해열제와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 대비 태세는 엄정히 구축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고 한미 외교장관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함께 나서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낙후된 의료 체계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퍼졌는데 기본적인 해열제마저 부족해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16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북한의 열병식, 부국 강병이란 글자가 선명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카드 섹션을 펼쳤던 전국의 청년들을 다시 평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200명씩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청년들의 충성심으로 정권 안정을 얻기 위한 조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각 가정마다 담당 의사가 있는 시스템이지만 당 간부용 병원에는 기기와 약품이 극히 부족합니다. 평양 종합병원은 건물을 다 짓고도 의료 설비가 없어 1년째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이 각국의 의료 수준을 평가한 결과 북한은 16.1점으로 예멘과 함께 공동 19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부의 코로나 백신 지원은 계속 거부해 접종률은 0%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코로나 확산으로 최악의 경우 북한에서 16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규모 백신이 필요한 거랑 또 하나는 키트가 부족해서 지금 열 재는 거로 환자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또 그런 환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규모의 보호구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은 지난 2일 노동신문을 통해 치료 예방기관들이 한방치료 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상비 약품이 부족해 한방치료를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분유 대란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트를 여기저기 다녀봐도 분유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분유 대란이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쟁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대형마트, 분유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분유는 자물쇠로 잠긴 진열장 안에 넣어놨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마트는 아예 판매대에서 분유를 치웠습니다. Excuse me, ma'am. Where can I find the baby formula? Customer service. 고객센터에서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분유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약국에서도 분유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 달을 더 넘게 기다려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All we have was right there. It should be back in stock in 6 to 8 weeks. 마트에서 만난 한 부부는 벌써 여러 곳을 돌았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Like this will be like our 6th store right now. We haven't had. Yeah, we've been going store one store after another. 분유 대란이 벌어진 건 지난 2월 미국 최대 분유 제조업체인 에보트사의 공장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된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이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런 분유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분유 문제는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에선 분유조차 구할 수 없는 게 바이든의 미국이라며 연일 바이든 행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This is not a third world country. This should never happe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are unified in demanding action to address this crisis. 백악관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오늘 백악관 브리핑의 절반 이상은 우크라이나도 북한 미사일도 아닌 분유 문제였습니다. We're doing to address exactly that concern, which is taking every step we can to ensure there is supply on store shelves. 바이든 대통령은 분유 제조업체 대표들과 화상회의까지 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생산이 재개돼도 부족한 물량을 채우려면 최소 몇 주는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는 오는 25일 분유 부족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오늘부터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해 주말 내내 80도대 중후반의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경우 내일 낮 최고 기온이 8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며 산타클라리타 밸리 등 산악 지역은 대부분 90도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일부 지역은 시속 40마일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편 기상당국은 이번 무더위는 내일 최고조에 달한 후 오는 15일부터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근 폭락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1.47% 오른 32,196.66의 거래를 마쳤으며 S&P 500 지수는 2.39% 상승한 4,023.8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경우 3.82% 급등한 11,805.00으로 거래를 마쳐 지난 2020년 11월 이후 하루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 인상을 미루는 연준 풋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퍼스픽 시티뱅크 PCB가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퍼스픽 시티뱅크는 팬데믹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5명을 선발해 1인당 $3,000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연소득 상한선 이내인 자녀 가운데 GPA 3.0 이상의 졸업 예정자며 에세이와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까지로 장학생 선발 결과는 다음 달 27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LA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디지털 아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비주얼 아트 시장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시장을 경험하기 위한 컨셉으로 진행됐으며 한인 작가인 김하나 작가 등 8명의 작가들이 전쟁으로 집을 잃고 방황하게 된 우크라이나인을 주제로 한 호텔 블루라는 20가지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I'm Ukrainian, so when the war started, when Russia invaded Ukraine, I was thinking, how can I help? And I decided that I will keep working, but like all the money I will raise from the show will go towards Ukrainians affected by war. 이번 디지털 아트 전시회는 최근 대체 불가 토큰이라 불리는 이른바 NFT 아트로 소비자가 전시된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작품의 소유권인 디지털 정품 인증서를 받게 되고 수익금은 전액 우크라이나인을 돕기 위한 구호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유크레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들,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라도 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호텔 블루 전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캘리포니아 벨룸 LA 디지털 아트 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작품의 구매 등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군인에 대한 전쟁 범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70여일 만인데 민간인 살해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 차량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지방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러시아 군인. 러시아 육군 전차사단 소속 바딤 시시마린 하사로 침공 초기인 지난 2월 동북부 수미주의 한 마을에서 민간인을 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Чому його обвинувачують? Стаття 438, частина 2, це порушення правил ведення війни, які потягли за собою. 숨진 남성은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탄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60대 비무장 민간인이었는데 러시아군의 위치를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검찰은 밝혔습니다. 생포된 시시마리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공개한 영상에서 사격 명령을 받았다며 민간인 사살 혐의를 시인했고 보안국은 이번 증언이 침략자의 첫 번째 자백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 측은 시시마린이 교전 수칙을 어긴 채 계획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징역 10년에서 15년 내지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양측의 한라인 유지를 강조하며 러시아의 즉각적인 휴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어제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첫 낙마 사례인데 부실 검증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임명 일주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등 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김성회 비서관은 임명 직후 과거 SNS에 쓴 글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밀린 화대라고 막말을 하는가 하면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조선시대 여성 가운데 절반이 성노리개였다는 기고문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8년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국다문화센터의 운영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연일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김 비서관 해임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판단해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인사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센 해임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던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이 비서관은 당시 징계까지 받았는데도 새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돼 봐주기 측근 인사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선 중진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와 신속한 대처를 약속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비위 전력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이 대리 서명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려고 시도한 점까지 고려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비위 사건 자체뿐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의총을 열어 제명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국회 차원의 징계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의총에서는 이 박완주 의원의 이 제명의 건을 의결하는 그런 첫 번째 안건이 있을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성범죄 DNA를 개선하지 못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이끄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편으론 성상납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도 촉구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민주당은 또다시 불거진 당내 성비위 사건에 곤혹스러워하면서 선거와 전국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요즘은 도시의 불빛 때문에 밤하늘에서 은하수 보기가 힘든데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은하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26,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은하 중심은 잘 안 보입니다. 검은 먼지띠가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 한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한가운데 엄청나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블랙홀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블랙홀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80개 연구기관의 천문학자 300명이 모였습니다. 미국, 스페인, 남아메리카, 남극까지 전 세계 고성능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해 지구만한 크기의 전파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과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각 망원경들이 최상의 성능을 내야 하는데 그것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망원경들이 외진 지역에 많이들 가 있는데 자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촬영한 블랙홀, 바로 이 사진입니다. 마치 도넛처럼 생긴 고리 모양은 사실 블랙홀 그 자체는 아닙니다. 블랙홀은 빛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블랙홀에 물질이 빨려 들어갈 때 방출하는 격렬한 에너지입니다. 지구에서 보는 블랙홀은 달 표면에 있는 작은 도넛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과학자들은 3년 전에도 5,500만 광년이나 떨어진 다른 은하에 있는 블랙홀 촬영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크기는 우리 은하의 블랙홀보다 1,500배나 더 큰데도 생김새가 똑같다는 건 아인슈타인 이론이 옳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초 지식의 발전이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놀라운 인류의 진보와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대한 블랙홀이 어쩌다 우리 은하 중심에 생겨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번처럼 함께 힘을 합하면 이 숙제도 곧 풀릴지 모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 경제와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구글, 메타 등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해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의 손해도 크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더밀크 손재권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미국 주식시장이 불안한데 특히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큰 폭의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11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인 3월 상승률 8.5%보다는 둔화됐지만 예상보다는 여전히 높은데요. 미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2차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는데 향후에도 고강도 통화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줬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그동안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컸던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인데요. 메타는 연초 대비 42% 이상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36%, 애플은 16%, 알파벳은 24%, 그리고 넷플릭스는 연초 대비 무려 71% 이상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도 한 달 새 무려 1,700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도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애플이 시총 1위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로 바뀐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 1월 초에 전 세계에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첫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위 자리를 아람코에 내준 것입니다. 이 아람코는 유가가 지금 폭등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서 올해 주가가 연초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주가 하락 때문에 해고도 늘고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최근 고용 규모 축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년간 넘쳐나는 유동성 속에서 스타트업들이 손쉽게 투자 자금을 모집했고 수익성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면서 공격적으로 고용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IT 기업들이 비필수 분야 인력을 줄이는 등 수익성 중심으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미 정보기술업계 해고 상황 집계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무료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나 동영상 앱 카메오 등 29곳이 지난달 이후 해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사업 수요에 따라서 인력 채용을 늦추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최근 직원들에서 이메일을 보내서 앞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20여 년 전에 닷컴 버블 붕괴가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닷컴 버블 붕괴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사실 실리콘밸리 기업이 고공행진을 하거나 이에 따라서 낙폭이 굉장히 클 때 그런 의견이 종종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오히려 크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의 이 상황을 지나가면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활동 무대가 미국 외에도 유럽, 아시아 등으로 넓어졌고요. 주요 큰 빅머니라고 하죠. 기관들도 투자자로 많이 들어와서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고평가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요, 아직 재앙 수준의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신호는 없다. 그리고 현재 주가 하락은 일선 현장의 투자 전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이상으로 5월 1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